다들 일단 퇴근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전에 만나 뵀던 분들도 계시는데 다 같이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매거진에서 도슨트를 맡고 있는 박성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원덕현 대표님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왜 이런 토크 세션을 좀 준비하게 됐는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거나 하시면 자리를 조금 옮기셔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온큐레이션 매거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조금 패션 산업에서 어떤 피상적인 정보 전달이나 트렌드 소개가 아니라 패션 산업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뉴미디어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빠르게 정보를 소비할 때 저희는 애써 반대로 좀 느리지만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매거진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치관과 접점이 좀 맞다라고 생각했던 슬로우 스테디 클럽과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일단 저도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로 진행하는 데상트와 네이더스의 협업 컬렉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단지 뭐라고 그럴까요? SNS에서 뭔가 광고 콘텐츠라고 이제 끄적끄적거려서 완성된 콘텐츠가 아니라 브랜드의 디렉터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심했던 흔적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메인 호스트인 원덕현 대표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가. 저는 매일 고심하는 네이더스 디렉터 원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이렇게 오기 쉽지 않은 요일인데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질문을 많이 받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듣고 많은 질문 주시면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막 딱딱한 내용들보다는 좀 옛날 이야기부터 하면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요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과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실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게 벌써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홍대 1984라는 이제 해원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제 블랭코브의 컬렉션을 전개할 때, 그때 2012년, 13년 뭐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블랭코브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슬로우 스테디 클럽 그리고 네이더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이제 원덕현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 조금 오늘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더스는 그 원덕현 대표님이 만드신 여러 브랜드와 편집숍 중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나 뭐 블랭코프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은 조금 별개로 좀 볼게요. 약간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클럽이라는 것 자체를 쓴 것도 어떤 모은다라는 개념이라서 그런 브랜드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간을 기획했다고 하고 블랭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니멀리즘과 실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타임리스한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가구를 디자인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브랜드라고 하면은요, 네이더스는 오히려 조금 더 저 스스로에게 좀 더 밀접해 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패션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간을 기획하는 전공자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음악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음악을 가지고 이번에 컨텐츠도 만들었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런 업무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는 제가 로고나 그래픽 디자인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기에는 제가 또 그렇게 툴을 막 현란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되게 기본적으로 다루고 또 사진도 제가 찍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토그래퍼만큼일까? 그래서 되게 애매한 존재.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해보면서 코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의 프로세스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를 다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래서 네이더스라는 그게 이제 리더의 그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라는 얘기들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고 지금도 저도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어떤 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저와 제일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이더스라는 브랜드가 실장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자아상이자 어떤 하나의 또 자아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예전에 실장님이 신촌의 무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실장님의 팬으로서 참여했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PPT에 1, 2, 3이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숫자가 1, 2, 3 나와 있는데 그걸 한글로 치환하면은 1, 2, 3이라는 말로 치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일이 곧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과 삶을 구분지지 않는, 그래서 그 경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실장님이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실장님처럼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진도 찍고 뭐 저희 웹사이트 같은 경우 저도 제가 코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딩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도 진행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더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와 한계를 가로지르는 모호함은 곧 핵심적 가치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두리뭉실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더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호함에 대해서도 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모호함에서 결국에는 혁신과 새로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걸 예를 하나 들면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브랜드를 들었을 때 애플이 가전제품 회사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을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오히려 IT 회사에도 가까울 수 있고 IT 회사라고 하기에는 자동차인데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문화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문화로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또 플랫폼의 기능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약간 플랫폼일까? 아니면 스마트폰일까? 뭔가 그런 모호함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애플이지, 그거는 그냥 테슬라지 라는 거가 된다면 저는 그게 유일무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카테고리에 되게 들어가게 되면 원오브 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그 오히려 되게 명확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으로도 교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무이해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장르를 좀 딱 규정짓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그냥 저인 거지 뭐 어떠한 그룹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좀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약간 그렇게 함으로써 한계를 규정짓지 않으니까 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 다 SNS 많이 하시지만 결국 그 SNS라는 채널 안에서 다 똑같은 사이즈로 사진을 올리면서 뭔가 소통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결국에 벗어나서 우리가 실물 안에서 또 우리네 삶에서 또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길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두림실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저희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차별화된 포지셔닝이라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브랜드가 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차별화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네이더스라는 브랜드를 조금 구매해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요 한 몇 시즌부터 조금 브랜드의 무드나 무드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많이 이전에 보여줬던 범고래가 조금씩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토크 세션인 만큼 또 오신 분들한테 이런 좀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대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네이더스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과정들을 듣긴 했지만 또 한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들을 좀 줄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드러나지 않더라도 가자라는 좀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브랜드를 시작했던 건 네이더스가 2013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만 1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범고래 로고는 되게 적은 스타일 수였었어요. 그냥 하나 정도? 셔츠 하나 정도였는데 제가 범고래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범고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도저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표류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어류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제가 혹은 코끼리나 사자나 그 친구들이 범고래가 만약에 해변가 위로 올라와서 나도 포유류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받아줄까? 아니 너 어류잖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고래는 바다에서는 야 너는 새끼를 낳으니까 포유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니까 너 어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고래가 바다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고요. 바다를 대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도저도 아닌 이 친구가 바다를 대표하네. 결국에는 그 존재 자체가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고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고래를 썼던 거였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조금 보여지는 비주얼로 많이 이미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중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회사가 조금 그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생겼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프로세스상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흐름에 제가 어느 순간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때가 제가 저희 회사가 제일 매출이 제일 높아질 때였어요. 한 110억 정도? 근데 이제 막연하게 패션을 제가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누구나 사업을 하면 약간 상징적인 숫자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100억이 되면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00억이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더 힘들었나요? 제 마음과 같게 움직일 수 없구나라는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그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책임은 더 커져만 갔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좀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가끔은 또 돈을 쫓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제 마음은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랬을 때 오히려 불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제일 그랬었냐면 제가 이제 레이더스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블랭코프나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나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제 스스로 당당한 느낌? 근데 네이더스는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이더스가 난데 내가 자신이 없다니 이 너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이 100억이 있을 때가 제일 불행했을 때예요. 지금은 거짓니다. 많이 구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유턴하게 된 거는 그때가 그럼 더 행복할까 지금이 행복할까? 전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지금이 더 바쁘거든요. 그때도 바빴긴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실물들을 제가 다 하나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똥 쌀 시간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똥을 참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결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네. 그 이전까지의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결국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항해를 떠나시는 느낌이긴 한데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뀐다고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고래 로고를 안 쓰게 된 지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됐어요. 물론 재고가 있어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건 있지만 그리고 제가 되게 마음속에 항상 수건 사업 같이 있는 거는 한국 제조나 그런 것들의 문화나 그런 퀄리티가 높아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조금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면 블랭커프 가방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장이 같은 공장이에요. 근데 공장을 꼭 하나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 공장 사장님이 저희 것도 만들고 가끔은 사은품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은품은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많은 것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거였었어요. 근데 사장님의 고민은 저희 걸 만들다가 사은품 하다가 제가 거 만들고 하다가 이게 약간 손이 잘 안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될까요? 그렇게 이제 서로 논의하다가 그럼 사장님, 제가 1년 동안 일을 끊임없이 드릴게요. 근데 다행히도 공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근데 패션 쪽은 공장이 다 좀 커요. 가방은 사실 저희가 두 분이서 만드세요. 두 분이서 저희가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공장에다가 시설을 다 투자해 줬어요. 재단기도 설치해주고 미싱도 좀 없는 거, 예를 들면 외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딴 데 가는 거 시간이 아깝다. 혹은 또 이거 해달라고 말하는 게 되게 부탁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럼 그것도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 공장에 있는 기계들의 한 절반은 제 거예요. 지분이 있으시네요, 거의.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믿고 맡기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원단도 다 거기 있고 부자재도 다 거기 있고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옷에서도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2년, 3년 동안 2년, 3년 동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했는데 2년, 3년 동안 생각했던 거는 이게 좀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단정을 지었어요. 이제 확정을 좀 짓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생산하시는 분을 괴롭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더 저렴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 브랜드들이 더 많은 오더가 있고 저희 같은 브랜드들은 별로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손에도 그게 좀 잡히지 않고 근데 제가 다 책임지기에는 또 의류는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뭐 셔츠, 자켓, 티셔츠, 뭐 니트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의 다 오더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서 그런 약조를 드리기가 되게 사실 어렵고 불가능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돈을 더 드리면서도 더 잘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됐죠.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까요?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레이더스가 네,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내년에 일본에서 거점을 기반으로 일본 거점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브랜드를 전개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의 약간 한계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브랜드가 더 자라나고 좀 더 성장하기에 한국의 토양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시장도 좋고 일본 시장도 좋고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장이 갖고 있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밭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 토마토만 심으면 토마토만 계속 심는 시장인 것 같아요.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개량해서 또 더 디벨롭을 하지 이런 거라면 우리나라의 밭이라면 그때그때 변화무쌍하게 쓸 수 있는 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망고가 유행할 것 같아. 그럼 망고를 심고 내년에는 이번에는 파인애플이야. 그럼 파인애플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그게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좀 단정짓기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에 좀 좋은 토마토를 만들자라는 거여서 그래서 좀 옮기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레이더스를 볼 수 없는 건가요? 바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예, 그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바잉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전체는 다 안 해주실 것 같고 제가 바이어는 아니어서 근데 바이어분께서 이제 한국에 좀 이거는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바잉을 하실 거라서 전 컬렉션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큐가 좀 이렇게 깨져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잘하면 바이어분이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잘못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조금 오신 분들 머릿속에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본에서 브랜드를 하나 더 론칭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 레이더스는 레이더스대로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레이더스는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제 자신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내 자신이 항상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도 약간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황일까 아니면 내가 남들이 정해진 길로 안 가는 것뿐일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코스를 안 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목적지에 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제가 갔던 길이 항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목적지에 가지 않았던 선례가 없기 때문에 방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들을 결론적으로 여기서 끝내면 그게 방황에서 끝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갈 수 있는 항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에게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저는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태도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제 자신이 방황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아주 처절함이 좀 느껴지는. 많이 사주세요. 네. 그래서 요 한 몇 시즌부터 해서 또 이제 네이더스가 변화의 일환으로 뭐 니안 갤러거나 스티븐 지소나 뭐 리처드 파인만 같은 이제 인물에 집중해서 그들의 스타일링을 소개하거나 또 직업에 관련해서 그 디테일들을 좀 디자인에 녹여서 소개하는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요렇게 조금 포커스를 해서 좀 전개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일까요? 네. 아마 그게 이제 고래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뀐 건데요. 고래라는 어떤 증명된 존재, 그거로 어떤 에이더스의 정신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를 사람에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어떤 거로 우리의 생각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선정하는 인물들은 약간 그 씬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을 한 컬렉션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26SS 내년도 봄부터는 한 명의 인물만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잭 케루악이라는 작가를 저희가 테마를 삼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잭 케루악 같은 경우도 작가이면서도 사상가. 작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작가 그 평론가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결국 인정받았죠.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황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해냈기 때문에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대단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인물들을 계속 포커스하면서 매 시즌 인물들을 바꿔서 그런 시즌 전개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인물 하니까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인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온큐레이션 매거진 역시도 패션 산업에 비평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라 이제 이탈리아 보그 이제 디렉팅을 했던 이제 프랑카 소짜니라는 사람이 패션 산업에서 이런 비평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터부시됐던 이슈들을 끌어내서 그 산업군 자체를 바꿨는데 이제 저희도 사실 그런 포지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받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 이번에 데상트와 이렇게 네이더스의 협업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댄서이자 어떤 인물에 대해서 또 조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울 수 있는 작업들인데 결국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이 일과 삶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통해서 이번 작업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토크 세션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협업 컬렉션을 소개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데상트와 협업 두 번째로 이제 내놓은 신발인데요. 이번에 나온 신발은 더비 크로스오버 슈즈입니다. 그래서
더비 슈즈는 이제 구두, 대부분 이제 구두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인데, 더비 슈즈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구두가 내가 왜 없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구두 신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이 걸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가끔 어떤 격식 있는 자리를 가도 그냥 대략 좀 그냥 깔끔한 걸로 신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두를 사는 거를 되게 소비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로 뒀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운동화 형태로 나온다면 평상시에 신고 결혼식 갈 때도 신고 뭐 여러 가지 장소에 신고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사람이 저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디자인하는 방식도 일을 하다가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 가도 어떤 이 형태의 워크웨어 느낌이 아니라 그 워크웨어의 기능 갖고 있지만 되게 드레시해 보이네? 되게 격식 있어 보이네? 이런 옷을 만드는 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도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관과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간 포지션에서 그 모호함이지만 한편으로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이제 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제 낮에 잠깐 와서 신어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지금 신고 있는데 끈을 바꿔서 착용했었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더 더비슈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끈을 갈았을 때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스타일링하기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더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상품까지 직접 다 만드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누가 봐도 더비 슈즈를 연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변형을 하면 좀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비 슈즈가 갖고 있는 그 위의 상단 어퍼 부분에 그 부분을 여기에 녹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가죽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꼭 왁스끈을 꼭 넣어야겠다. 그래서 물론 서브끈은 저희가 아웃도어 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 끈 자체는 왁스끈으로 써서 이거의 태생 자체와 생각이 거기에서 왔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뒤쪽에 놓여진 제품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따 저희가 토크 세션이 종료된 뒤에 직접 사이즈별로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데모 슈즈를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착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구두 더비 슈처럼 느껴지는데 또 아웃솔은 또 이제 뭐 스니커즈의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착화감 역시도 되게 흥미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이번에 아마 티징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춤 그리고 음악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춤과 음악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가사가 없는 음악을 만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금 아마 갖고 계신 종이에 QR 코드로 영상도 보실 수 있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설명도 간단히 써 있어요. 네. 춤과 음악이 굉장히 모호한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건 되게 정확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정확함이 오히려 큰 오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음악에서 분위기 또 춤에 대한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되게 지금 현재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뭔가 희망이 가득 차다 라는 것들을 모호하게는 할 수는 있지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감정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언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춤과 노래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상에 쓰이는 음악도 윤석철 트리오의 윤석철 뮤지션이 직접 만들어준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가지고 체코의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 크리스라는 친구가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서울역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단순하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이더스 랭귀지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아카이브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만들 거고요. 또 다양한 댄서분들과 이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걸 담아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어떤 감정들이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의아하지만 실제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진행하셨던 웨어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서 진행했던 사우나까지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마케팅이나 뭐 행사를 진행하는 브랜드와는 다르게 또 자신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고 저도 지금은 이제 옷을 많이 구매하지 못하지만 제가 구매해주세요. 네, 네이더스는 저도 구매해주세요.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많이 구매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편집숍 중에서 가장 쇼핑을 많이 한 곳이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겼을 때부터 한때 시작해서 VIP. 네, 한때 VIP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다들 뭔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젝트와 이야기들이 묻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군가는 이 가치나 이거에 대한 경험들을 잘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라고 해서 저희도 좀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실제로 실장님한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또 제품도 직접 신어보시면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긴 한데 이제 일본에서 네이더스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네이더스 디자인 언어가 국내에서는 좀 크로스오버라는 형태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로스오버는 항상 유지가 될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호함을 가장 만들 수 있고 또 그거 모호함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스큐 수 같은 것도 조금 변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본으로 떠나는 마음을 결정했을 때, 가장 이제 좀 마음에 걸렸던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마음을 먹기 전에, 한 2, 3년 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하고 있던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일본에서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더 그래도 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잘 원하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을 해체를 하고 혼자 이 길을 가야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럴 수밖에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표현일 것 같긴 한데요. 좀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 가서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라고 제가 설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기치는 걸 수도 있겠다.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래서 물론 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지만 그들의 미래까지 내가 함께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조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 때 이거에는 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가끔은. 근데 그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게 저희 팀원이나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팀을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더스는 지금 저 혼자 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타일 수를 좀 제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틴되는 디자인을 12개의 스타일 그리고 어떤 인물에 초점해서 컬렉션으로 하는 게 12개 스타일 그래서 총 24스타일만 진행하자라고 제 스스로 마음의 브랜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팀과 이제 별개를 하시고 혼자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26SS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때인가요? 26SS는 사실 다 끝났고요. 이제 생산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은 26AW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6AW를 준비함에 있어서 원단 발주부터 시작해서 뭐 패턴이나 봉제나 이런 과정들이 수반이 될 텐데 이제 혼자서 일본을 가셔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혼자 하지만 함께 해주는 파트너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생산, 원단, 패턴 뭐 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팀을 짤 때 물론 저희 산에 있는 팀은 아니지만 짤 때 가장 강조했던 거는 제가 원하는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목적지는 나는 최대가 되는 게 아니다. 난 최고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최대가 되려고 하는 거라면 저랑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최고를 향해 가는 거고 그런 거라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패턴사부터 이제 그렇게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함께 해주는 분들을 지금 팀을 짜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찍어요.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시면은 이제 인간 원더편의 삶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결말일까요? 성공하거나 죽거나. 굉장히 한편으로는 오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결말은 성공으로 끝내자. 그러니까 성공을 할 때까지 결국에는 계속 찍고만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제가 그중에 죽으면 그때는 공개하자. 그래서 만약에 영화가 나온다면 아마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 계획의 목표는 달성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담아내는 것들을 하고 싶고 그게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누군가는 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요새 예전으로 치면 책 같은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매체가 어떤 활자에서 어떤 미디어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의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날을 좀 고대해 봐야 되겠네요. 많이 사주세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제품들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은 네이더스가 이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항해의 끝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해주셨는데 좀 이걸 결국 종합해 봤었을 때 어떻게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와 최대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최대가 되려고 할까? 근데 그 이유는 최대가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최대 얼마 매출을 찍은 회사, 최대 얼마 인지도 갖고 있는 회사, 이거는 되게 수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고? 되게 좀 모호해요. 나는 이게 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더 최고인데 각자 생각하는 최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적은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수치로 되면서 그걸 기록해가는 거를 하고 또 넘어가는 거를 더 명확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최대가 최고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최대가 최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최고가 최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 목표는 사실 저희 손님들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우리 브랜드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면 최고 브랜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브랜드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진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다면 저는 그때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와 최고 이게 사실 하나 단어 다른 건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사실 누구나 다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뭔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네이더스가 나아가는 방향 역시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응원할 예정이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실장님 속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그동안 많은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좀 명확하게 정해지셔서 좀 클리어해지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클리어해졌고요. 근데 최대 응원은 뭐다? 사주세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응원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고심과 그 흔적들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좀 여운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역시도 오늘 실장님 해주신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좀 제품들도 좀 즐겨보시고 준비해주신 음료들도 경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오늘 이제 실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한 몇 질문 정도만 Q&A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실장님? 네, 무엇이든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거수해 주시면은 저희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쪽에 이대로 질문해도 괜찮아요?
네, 네. 마이크를 드리고 싶지만 마이크가 없네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요즘 궁금합니다. 아까 되게 바쁘시고 똥쌀 시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바쁘다는 게 남이 봤을 때도 바쁜 건지 본인이 생각해도 바쁜 건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일하시는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남이 봤을 때도 바쁜 건지는 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바쁘세요. 네,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바쁠 거예요. 제가 사실 뭐 거의 하루에 14시간 이상은 일하는 것 같아요. 그 일하는 것만 했을 때.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좀 편한 거는요. 제가 모든 과정을 다 하니까 결정하기 되게 편해요. 그냥 여기 안에서 계속 회의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사실 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나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걸어갈 때도 많은데 걸어 다니면서 회의해요.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사우나도 제가 좋아하는데 사우나 하면서도 한번 회의하고 그래서 일 생각을 똥 싸면서도 회의하고 똥 싸면서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도 그냥 계속 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한다 잘 때 빼고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1, 2, 3이잖아요. 네, 1, 2, 3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공감됐던 단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또 혹시 뭐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하나 네. 간단한 설인데 네.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거, 뭐 저희가 당연히 좀 요새는 구글 캘린더나 이런 게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랑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연동을 최대한 다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연동을 다 시켜서 어떤 게 하나 바뀌면 그게 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연동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일의 간단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계획을 잡고 목표만 딱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는 무조건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는 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목적지를 잃지 않으면 결국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최종 목적이 뭐였지? 그거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세우는 최대의 계획이에요. 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데상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제가 선택할 주제는 되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데상트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저도 더 많이 같이 많이 논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많은 사실 되게 팀 간의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브랜드나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많이 서포트 해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도 높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뭐 한 질문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없으실까요? 네, 이쪽. 네. 네네네. 혹시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조금 약간 해보고 싶으신 협업이나 뭐 이런 카테고리가 또 있으신지가 좀 하고 싶은 건 사실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영화 배우기도 하거든요. 제가
패션을 2011년도 시작했어요. 했는데 한 번도 서울 패션위크에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 레드카펫에 올라갔었습니다. 네, 패션 관계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배우러 가신 건가요? 예, 제가 배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영화 찍는 거, 뭐 그리고 협업이라고 한다면 우선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싶고요, 집도 만들고 싶고 만들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사실 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하고 싶어요. 음식도 해보고 싶고, 근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 근데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걸 다 해내려면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트너 친구들을 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지 라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오크레이션도 저는 좀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수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매체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온큐레이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강매를 시도합니다. 네, 안 살 수가 없겠네요. 네, 좀 병현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이쪽 혹시 아까 있으셨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구매를 하시죠. 빨리 끝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뭐 오늘 실장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를 하기 위한 네, 쇼핑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 문 좀 잠가주세요. 뒤에. 이제 밖에서 걸어 잠궈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마지막은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실장님의 항해를 네, 응원하면서 저희 토크 세션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네, 제품 살펴보시고 신어보시고 편하게 네, 보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토크 준비해주신 실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문이 열면 안 돼요.